그날 새벽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어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공중에 떠 있었는데 제 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시작은 우연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죠. 윗집 남자가 현관문을 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만 까딱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 말했죠. 윗집에 회사 후배가 사는 거 알아? 신기하지? 저는 컵을 씻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물소리가 커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리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 후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저녁에 택배를 찾을 때, 그냥 그렇게 처음엔 인사만 했죠.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낮았고 짧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제가 먼저 눈을 돌렸지만 등 뒤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죠. 어느 비 오는 저녁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남았어요.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고 그는 반대편에 있었죠. 5층, 6층, 7층. 숫자를 세다가 그가 말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그런가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9층에서 문이 열렸고 저는 먼저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가 천천히 따라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날씨 얘기, 아파트 얘기, 그런 것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은 골프를 갔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윗집 남자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한 손에 공구함을 들고 있었죠. 아, 죄송한데요. 혹시 배수구 문제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 물이 새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봐도 될까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가 현관을 지나 화장실로 갔고 저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수도꼭지 돌리는 소리, 배수구 열어보는 소리, 그런 평범한 소리들이 들렸죠. 10분쯤 지났을 때 그가 나왔어요. 문제 없어요. 저희 집만 그런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그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돌리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뒤돌아봤죠. 사모님, 그 호칭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친근하지도 격식적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목구멍이 말랐어요.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현관에 울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공구함을 내려놓았어요. 그냥 눈빛이 많이 외로워 보여서요. 그 말에 뭔가 무너졌어요. 제 안에서 쌓아두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사모님, 저도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나가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지금 나가세요. 그가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문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죠. 사모님, 저는 사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신경 쓰여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만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남편 직장 후배고 저는 그의 아내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알지만. 말이 끊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나쳤죠. 하지만 몇 걸음 지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사모님, 저는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멈춰 섰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걸었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우리 사이의 공기가. 어느 평일 낮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드릴까요? 그였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저를 보더니 자기가 들겠다고 했죠. 저는 사양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이미 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침묵했어요. 9층에서 문이 열렸고 저는 먼저 내렸어요. 그가 따라왔죠. 제 집 앞까지 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잘 들어가세요, 정희 씨.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가 멈췄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선배님께서. 아, 그래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한참 동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손이 떨려서 커피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었어요. 컵을 꺼내다가 떨어뜨릴 뻔했고 물을 따르다가 넘칠 뻔했죠. 그가 부엌으로 왔어요. 제가 할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앞으로 정희 씨로 부를 거예요. 정희 씨. 그가 속삭였어요.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저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키스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꿈을 깰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날 오후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에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체온이 제 피부에 스며들었고 제 손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뜨겁고 절박한 숨소리. 한참 뒤 우리는 떨어졌어요. 그는 소파 끝에 앉았고 저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정희 씨.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되냐고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옷을 입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현관까지 걸어가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어요. 오늘 뭐 했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숨을 쉬었어요. 가까스로. 그 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낮 시간 그가 올라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자만 보냈죠. 지금 갈게요. 저는 문을 열었고 그는 들어왔어요. 말없이. 어느 날 오후 그가 제게 물었어요. 정희 씨,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가 다가와서 뒤에서 안았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정희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몸을 돌렸어요. 말하지 마요. 그가 물었어요. 왜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저는 울었어요. 그의 품에서 소리내서 참지 않고. 저도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세상이.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하지만 죄책감도 같이 커졌죠. 복도에서 남편과 그가 인사하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잘 지내? 남편이 물으면 그는 대답했어요. 네, 선배님 덕분에요. 저는 옆에 서서 웃었어요. 웃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윗집 후배 여자친구 생겼대. 곧 소개시켜준다더라.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어요. 물이 흘러내렸지만 수도를 잠그지 못했어요. 그래.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왜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날 밤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선배 의심 피하려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짓말, 의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 사이에 당연한 게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윗집 후배랑 같이 저녁 먹을까? 여자친구도 데려온대. 저는 동의했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그는 낯선 여자와 함께 왔어요. 예쁜 여자였어요. 젊고 밝고 웃음이 많은. 저는 그 여자 옆에 앉은 그를 봤어요. 그가 웃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와인 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와인이 출렁였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정희 씨,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요. 당신 인생이잖아요. 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정희 씨, 저는 팔을 빼냈어요. 나요. 누가 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욕실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물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뒤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아?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응, 지금 나갈게.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지? 새해가 왔어요. 남편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동해 바닷가, 차가운 바람, 떠오르는 태양.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어요. 저도 빌었어요. 하지만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몰랐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올해는 우리 좀 더 잘 지내보자.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응.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만났어요. 혼자였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남편이 말했어요. 야, 너도 해돋이 봤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배님. 9층에서 우리가 내렸고 10층에서 그가 내렸어요. 문이 닫히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보다가 답장했어요. 언제요? 지금 바로요. 저는 안 돼요라고 쓰다가 지웠어요. 어디서요? 주차장이요.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현관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죠. 주차장은 고요했어요.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그의 차가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타세요. 저는 탔어요. 문을 닫자 세상이 차단됐어요. 정희 씨,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왜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님한테 미안해서요. 그리고 정희 씨도 힘들어 보여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한계였거든요. 그럼 끝인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여전히. 정희 씨. 그가 속삭였어요. 제가 정희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도 당신 만나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길게, 단단하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뜨겁고 슬픈 소리. 가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놓아줬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는데 돌아봤어요.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작게. 그도 손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어요. 그 후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만 한번 마주치고 지나쳤죠.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이사 트럭이 왔어요. 윗집에서 저는 창문으로 봤어요. 그가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 후배 이사 간대. 결혼한다더라. 저는 그래라고만 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저는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그가 올려다봤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죠. 트럭이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건 사랑이었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걸. 후회하냐고요? 이 나이에 그런 일을 해서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대답할 수 없어요. 후회한다고 말하면 그와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고 안 한다고 말하면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작은 위로를 주세요. 저도 여러분 곁에 있고 싶으니까요. 그날의 체온은 아직도 제 손끝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